6월 5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이번엔 정말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큰데요. 포항의 땅속 상황이 어떻길래 잊을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포항 지역학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형학자 민석규 박사와 얘기 나눠보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밝힌 석유와 가스가 이제 포항에 많이 묻혀 있을 걸로 추정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예, 윤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은요, 울진에서 포항에 이르는 동해상에 자리한 그 팔광구하고 네, 또 포항 영일만에서 포항 양포항에 이르는 앞바다 6-1 광구 지역인데요. 네, 해안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동해의 깊은 해저입니다. 네, 두 군데는 그 울릉도하고 독도로 둘러싸인 수심 2,000m에 음, 달하는 깊은 바다로 네, 울릉분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네, 네, 자원 외교를 내세웠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드사이드사와 한국 석유공사가 공동 심해저 탐사를 했던 지역으로 네. 이제 16년 만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아, 발표가 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 탐사라는 걸 해서 예, 대략적으로 이제 매장량을 추정한 건데 예, 예. 이 물리 탐사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물리 탐사라는 거는요, 인공 지진파를 해저에 쏴서 석유를 찾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 지진파가 특성이 뭐냐면 전달되는 속도가 지각이 고체인 부분에서는 통과 속도가 아주 빠르고 네. 또 석유나 가스, 물과 같은 기체나 액체로 된 부분에서는 통과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한 그 광구 지하 표면에 인공 지진파를 발생을 시켜서 네.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곳에서는 이제 지진파 통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음. 석유 보존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 뉴스에도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가 어느 규모인지 잘 추측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엄청난 규모죠. 140억 배럴이면 우리나라가 2022년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나프타, 소위 이런 국내 석유 제품 소비량이요. 네. 9억 4,700만 배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석유 소비량은 꾸준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140억 배럴이면 대략 우리나라가 14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음. 아주 많은 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14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예. 근데 이제 동해에서는 가스전을 발견해서 최근까지 상업 생산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울산 앞바다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대륙붕에서 동해 1 가스전은 2004년 7월부터 네. 또 동해 2 가스전은 2016년 7월부터 생산을 시작해가지고요. 네. 21년 12월 30일 가스 생산이 종료됐어요. 네. 현재는 그 가스 추출하는 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04년에 가스가 생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고 음. 하루 1,000톤 정도의 그 천연가스를 생산했습니다. 네. 1,000톤이면은 전체 국내 소비량의 2%에 해당하는 음. 적은 양이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LNG 외에 이제 초경질유가 하루에 한 750배럴 정도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하는 것은 사실 2004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죠. 우리도 소규모지만 네.
그렇게 석유가 생산이 되긴 된다. 됐었던 겁니다. 어,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포항 인근이 또 신생대 땅이어서 이렇게 석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영일만 앞바다라고는 하지만은 동쪽으로 거의 뭐 한 5, 60km 정도 떨어진 네. 깊은 바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광구가 석유가 있다는 곳이 최대 수심 2,000m 정도 되는 그 울릉 분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심해저에 퇴적된 3기층에 어, 석유가 그 있는 것으로 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렇게 뭐 윤 대통령의 발표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1970년대에도 포항에서 석유가 난다고 해서 또 큰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76년 1월인가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시추를 한 결과 석유가 나왔다. 네. 그러나 경제성은 앞으로 더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이제 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가 그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갑자기 많이 올리면서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오페크라고 하는 그 석유 수출국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석유값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가지고 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름이 난다고 하니까 뭐 나라 전체가 야 우리도 산유국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떠들썩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와 지금 좀 뭐가 다릅니까? 예,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게요. 네. 박 대통령 때는 시추를 하고서 석유가 나왔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 대통령 발표는 물리 탐사만 했고 실제 시추를 해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는 점이 이제 가장 음. 큰 차이죠. 네. 예, 또 물리 탐사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실제로 이제 땅을 뚫어서 시추를 했을 때 네. 석유나 천연가스가 그 나올 가능성은 20% 정도로 높은 편이기는 해요. 네. 이게 세계적인 석유 민간 기업인 뭐 칼텍스나 영국의 BP 이런 메이저 기업들의 이 물리탐사 성공률이 12.5%라고 했으니까 네. 이번 발표에서 20%라고 해서는 높은 편이긴 음. 하지만 네. 석유냐 가스냐는 뭐 그대로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1970년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음. 시추를 하고 석유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예. 지금은 이제 실제로 시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가능성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시추를 해봐야 실제 매장 예. 여부를 알 수 있을 텐데 예, 예. 네, 지금 정부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려면 땅속 깊이 이제 구멍을 뚫어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포항 시민들은 지진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2017년 그 촉발 지진 때문에 좀 지진 트라우마들이 포항 시민들에게 많이 있죠. 맞습니다. 예. 네, 지열 발전은 이제 4km 넘게 지하로 굴착한 구멍에다가 뭐 크게는 860기압, 그러니까 수백 기압의 압력으로 물을 주입을 하면서 이 물이 이제 단층에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활단층 같은 경우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미끄러지는 거죠. 음. 그래서 2017년 포항 지진이 이제 그런 사람에 의한 촉발 지진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석유 굴착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을 해요. 네. 굴착을 할 때. 근데 그거는 안반을 뚫는 시추공의 끝부분, 그게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돌하고 계속 부딪히면 열이 나겠죠. 네. 그 온도를 낮춰주고 또 아무래도 이제 물이 들어가서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시추용 파이프가 뭐 2,000m, 3,000m까지 들어가서도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또 포항에서 뭐 거의 5, 60km 떨어진 먼 바다에서 시추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 그 아는 상식으로는 지진의 발생의 위험은 적고
서로 기진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그 시추용 그 공사장으로부터 거리가 몇십 킬로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 예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동해뿐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이제 일본과 공동으로 석유 개발을 하기로 한 곳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 제주도 남쪽에 자리한 이제 칠광구예요. 네. 한때는 어떤 그 가수가 칠광구라는 노래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지금 석유나 이런 그 바다에서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한 국가가 개발할 수 있는 그 바다의 범위를 경제 수역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해안에서 이제 200해리, 그러니까 한 360km 정도 되는 범위까지를 한 나라가 배타적으로 이제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칠강구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었고, 1978년 6월 28일에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어가지고 칠광구 시추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석유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음, 근데 갑자기 이제 86년에 일본이 뭐 경제성이 없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네. 철수를 했어요. 음,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8년에 맺어진 대륙붕 협정에 칠광구 개발은 반드시 한일 양국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빠져버리니까 네.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독자적으로 할 없네요.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지금 상태가 참 묘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번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시추를 해서 석유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문제는 석유의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한 그 시추를 해서 매장량이 확인되는 게 2030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략 그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매장량이 확정이 돼도 그게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40억 배럴이 있다고 해도 네. 거기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양이 다 140억 배럴 전체는 아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아, 쌀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낙 네. 심해져 탐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너무 들뜨지 말고, 음. 또 뭐 지진의 위험이나 이런 건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공포감 갖지 말고 네. 그냥 차분하게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도 지켜봐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영학자 민석규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